빛과 함께 떠오르는 풍경. 그 꿈결 같은 풍경의 마지막 한 획은 바로 관객들입니다. 관객과 함께 끝없이 변용되는 세계, 박상화 작가의 작품 세계입니다. 제 작품은 영상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의 내용이 계속해서 변화하거든요. 여기 찾아오시는 관객분들도 계속 다른 분들이 오세요. 이 관객분들이 작품 속에 들어가 계시면은 또 다른 새로운 풍경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박상화 작가로부터 출발해 세상 모든 이들과 함께 완성한 예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꿈꿨던 예술의 이상향일 겁니다. 미디어 아트로 독보적이고 환상적인 풍경을 창조하는 박상화 작가. 하지만 그가 다루는 풍경은 언제나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담양 가사문화권과 환벽당은 박상화 작가가 작업에 쓸 사진을 찍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인데요. 시를 짓고 토론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조상들의 삶은 작가가 동경하는 풍경이죠. 특히 그가 매료된 풍경 중 하나가 바로 환벽당 소나무들. 푸르름을 둘러친 곳이란 환벽당의 뜻처럼 이 소나무들은 유독 환하고 푸릅니다. 환벽당의 소나무 숲은 광주 전남에 있는 여느 소나무 숲들보다 멋들어진 소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찾아오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과 마주했을 때 처음에는 쉼을, 그 후에는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 감동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박상화 작가. 자연은 자연 그대로 주는 감동이 있고요. 그거를 예술적으로 다시 재구성하고 재해석하고 또 재구성했을 때 관객들에게 줄 수 있는 감동이 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감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가이고 그런 작품을 이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연은 박상화 작가에게 최상의 소재이자 자신의 예술로 뛰어넘고 싶은 감동의 경쟁자. 촬영할 때 늘 설레는 긴장감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수없이 긴 세월 동안 늘 예술의 소재였던 자연. 박상화 작가는 이 자연을 어떤 방식으로 예술로 승화시킬까요? 그의 캔버스는 바로 이 컴퓨터. 다양한 효과 작업을 할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으로 자연에서 찍은 이미지를 재창조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은 46번까지 있는데 또 겹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레이어가 한 100개까지도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다 하면 한 6, 70개 정도 레이어를 통해서 하나의 장면, 지금 봄날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가상의 세계에서 자연스러움을 구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하지만 도전해볼 만한 매력적인 작업입니다. 모니터는 사각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긴 한데 저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뭐 연필 하나 가지고 100가지, 200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 컴퓨터나 컴퓨터 안에 설치된 이런 뭐 그래픽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뭐 1000가지, 2000가지가 아니라 정말 수백만 가지 좀 무한대의 일들을 저의 어떤 상상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오늘 환벽당에서 느낀 감동과 영감은 또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까요?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해서 상상을 영상으로만 구현하진 않습니다. 머릿속의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카메라 대신 공구를 드는 날도 많죠. 다양한 상상들, 창의성에 기반한 다양한 상상들을 하는데 그 다양한 상상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인 거죠. 직접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뭐 필요하면은 또 뭐 흙작업을 해서 석고를 뜨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영역이나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 경계를 두는 순간 상상의 폭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상의 폭을 제한하지 않으려고 다양한 재료들을 만져보고 실험해보고 또 가공해보고. 조소를 전공한 박상화 작가는 미디어 아트 초창기 영상을 대부분 모니터에서만 보는 수동적인 방식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오브제 제작도 그 때문에 시작했죠. 이게 너무 좀 심심하다, 재미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던 작업이고요. 비디어 조각이라고도 불리는 이 작업들은 장소나 전시장의 규모에 구애되지 않고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 무릉도원경. 도연맹이 읊었던 복사꽃이 만발한 낙원, 무릉도원이 본디 가상의 세계였듯 작가의 무릉도원경 역시 가상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만져질 듯 실감이 나죠. 그가 펼쳐놓은 도원경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시간여행자가 됩니다. 때로는 시간을 반대로 흐르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간을 부분 가져와서 여러 개의 시간들이 한 시간대에 동시에 존재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영상의 굉장히 큰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작품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무릉도원경 시리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시사철 풍경을 서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익숙하고도 아름다운 풍경. 그 풍경을 따라가다 보면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처럼 머릿속을 채운 시끄러운 생각들도 그저 흘러가 버리죠. 오직 풍경에 몰입하는 순간.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사색의 시간. 박상화 작가가 창조한 이상향의 매력입니다. 이렇게 쭉 빠져들어서 자기만의 어떤 사색의 시간, 성찰의 시간, 또 뭐 힐링의 시간이라고도 좋고요. 또 그런 시간들을 저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다. 그가 자신만의 상상을 본격적으로 꺼내놓기 시작한 것은 이너 드림 시리즈부터인데요. 아파트처럼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 소재를 찾았고 집, 사무실, 또 도심과 같이 늘 머무는 공간에 상상력이 더해지니 작품이 된 것이죠.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이 저는 굉장히 싫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수학 시간에 상상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교실 옆에 있는 벽이 뻥 뚫리면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상상도 해보기도 했고요. 답답한 아파트에 살다 보니 뻥 뚫린 자연이 간절했습니다. 미디어 아트는 그의 엉뚱하면서도 보편적인 상상들을 현실로 구현해준 최적의 장르였죠. 액자 속에서 실제로 꽃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어떨까? 뭐 그런 상상들도 해보고, 집에 있는 벽이 없이 그냥 온통 다 하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상상도 해보고요. 나도 그런 상상들을 해봤었는데 라고 하면서 되게 공감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또 저에게는 작업을 또
재밌게 더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작품이 처음부터 서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를 띈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창기 미디어 아트의 한 흐름이 그랬듯 박상화 작가도 이른바 센 이슈를 다루며 사회 참여적인 목소리를 높였었죠. 국제적인 이슈라든지 또 사회 문제라든지 뭐 그런 주제들을 다뤘었는데 과연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있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지점에서 어떤 진정성의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자기 이야기로의 선회. 서정성이 돋보이는 작품 서산동도 그중 하나입니다. 목포 서산동은 청년 시절 작업실을 꾸렸었던 따뜻한 기억의 공간이죠. 한 예술가의 깊은 사색은 서정성을 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상화 작가의 미디어 작업은 어떤 형식이나 그런 기술적인 테크닉보다는 내용 중심의 어떤 서사적 구조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특히 번온이로 하여금 그런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드라마틱한 그런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이 뛰어난 작가인데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간절한 주제인 어떤 효식과 또 사유에 대해서 꾸준히 다루어오고 있기에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관람객의 눈높이에서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고 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감성적이고 또 서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기술 기반의 미디어 아트를 다루지만 아날로그적인 작업들도 많습니다. 작품을 구상할 때는 특히 그런데요. 펜을 이용해서, 연필을 이용해서 스케치 형태로 해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그 느낌이 또 다르게 잡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설계도를 꼼꼼하게 해놔야 시행착오가 줄어들죠. 주제를 담은 영상을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박상화 작가는 이 메쉬 원단을 스크린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 설치에 활용하는 메쉬라고 하는 망사 재질의 천인데요.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소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위에다가 이제 프로젝터로 영상을 투사했을 때 여기에 상이 맺힙니다. 근데 이제 상이 한 절반 정도가 맺히고 투과가 돼요. 프로젝터의 성능이 좋을 경우에는 한 10여 장까지도 스크린에 맺히는 거죠. 영상의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적합한 소재이더라고요. 얇게 비치는 한복의 원단이나 비닐 등을 써봤지만 영상의 숲을 만드는 것은 실패했었죠. 하지만 이 메쉬 원단은 달랐습니다. 이 영상을 중첩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관객들이 뭔가 그 공간에 들어가서 영상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입체 영상을 공간 속에 예술의 형태로 풀어내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2차원 평면에서 벗어나 공간 속에 영상의 숲을 만들기 위해 3차원의 캔버스를 만듭니다. 자연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박상화 작가만의 방식. 여러 장의 메쉬 원단이 겹쳐지면서 숲의 공간감이 살아납니다.
여리여리한 천은 아련하고 몽환적인 느낌을 살리는데도 탁월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크게 설치되는 것도 고민을 해보고 있고, 더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거울도 활용하고 있지만은 뭐 센서를 활용해서 더 인터랙션한 어떤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을 더 가미시키되, 통신 기술과 또 뭐 인공지능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미시켜서 또 작품을 디벨롭 해보고자 하는 희망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의 기술이 가상의 세계를 얼마나 더 사실적으로 만들어줄지 기대가 큽니다. 박상화 작가가 요즘 힘을 쏟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지역의 한 예술 공간에서 진행 중인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입니다. 회화를 주로 작업하는 2명의 작가와 함께 전시회를 열기로 한 건데요. 된다. 이번 협업의 주제는 소멸하는 풍경. 저는 처음에 이제 소멸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이제 물에 의해서 소멸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식물 이런 것들은 아직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치기 중인데요. 의견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큽니다. 바로 협업의 매력이죠. 또 어떤 시선으로 대상이나 세상을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고 또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얻어지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배운 것들이 결국에는 제 작업으로 옮겨갔을 때 어떠한 변화라든지 새로운 이제 시선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융복합 공연에도 참여한 박상화 작가. 그의 영상들은 공연을 더 실감나게 만들었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미디어 아트는 융복합 협업 속에서 더 큰 진가를 발휘합니다.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웹피이자 하나의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미디어 아트가 융복합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최적화된 어떤 매체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화 작가의 작품들은 꼭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감상이 가능합니다. 광양 와인 동굴도 그중 한 곳인데요. 어떻게 이 관광지에 작품을 설치하게 됐을까요? 새로운 방식으로 현대미술을 접목한 어떤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한번 이 공간을 새롭게 좀 꾸며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작품을 제작해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보인 작품들은 어떤 걸까요? 어둠이 걷히면 자연이 온몸을 감싸듯 쏟아집니다. 한때 석탄을 옮겼던 폐터널이 환상적인 무릉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탄성이 터지는 환상적인 풍경. 관객들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술의 한복판에 서게 된 거죠. 또 다른 작품 빛의 환타지아. 반짝반짝해. 여기도 파란색으로 반짝색이야. 보라색. 사진 이거 보라색. 파란색이야? 보라색인데? 보라색. LED 조형물 틈새로 나오는 빛들과 와인병들이 거울을 통해 반사가 되면서 공간을 수많은 빛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동굴이 주는 신비로움에 예술이 품은 특별함까지 더해지니 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과 감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반딧불이었거든요. 되게 신비로웠어요, 좀. 반딧불 애들이 그때 막 환호성 치면서 막 뛰어가는데 좋았고, 이제 또 파도 소리 들리니까 저희 아들이 왜 이리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 감정을. 그래서 참 좋았어요. 동굴이 진짜 말대로 약간 어두운 이미지가 많은데 이 작품을 하시면서 약간 그런 이미지도 없고 되게 동굴도 이렇게 이뻐질 수 있다는 그런 걸 느꼈어요. 어디에서나 예술을 향유하는 것. 그렇게 일상에 예술이 스며든 것이야말로 박 작가가 꿈꾸는 예술의 이상향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왔는데 여기에서 미디어 작품을 만나게 되고 의외의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또 의외의 예술적인 어떤 지점들을 제공을 하는 부분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향유하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입장에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지난 여름, 작가는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외벽에 특별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대형 건물을 압도하는 자연의 거대한 이미지들은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에 우리의 삶도 자연에 기대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밤하늘의 별빛처럼 수많은 예술이 그렇다면 나의 빛, 나의 예술은 무엇을 조차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가 늘 잊지 않으려는 질문입니다. 전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거든요. 네가 작업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뭐야? 어떤 삶의 만족을 주기 때문에 제가 작업을 지속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 관객들이 그 작품을 읽어내고 또 그 작품과 소통하고 또 간접적으로는 저와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굉장히 크고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통들을 조금 지속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더 예술성이 뛰어난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준 특별한 감동을 미디어 아트로 담아내는 작가 박상화. 우리가 사랑하는 풍경이자 닿고자 하는 이상향. 그가 예술로 자아낸 이 풍경들은 어쩌면 우리가 끝끝내 잊지 말아야 할 인간다움의 또 다른 모습일 겁니다.